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아래 언급할 이들의 총 복무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퀴즈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아들, 원조 보수라고 주장하는 김용갑의 두 아들, 김진태 검찰총장이 되었죠. 검찰총장의 아들, 정홍원 국무총리 아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아들, 그리고 MB, 원세훈, 황교안, 황찬현 감사원장, 이한구, 보온병 폭탄으로 유명했던 안상수, 공안통이었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 허태열 전 비서실장, 그리고 그분의 조카인 은지원 가수, 마지막으로 현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이들의 총 군 복무 기간은 얼마일까요? 모르시겠어요? 맞추신 분 계시죠? 정답은 단 하루입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세운 기록이죠. 하루입니다. 국민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자, 스팟이 드디어 나왔군요. 전주 조합원 행사, 지역, 전주 지역의 전북 지역이겠죠, 그죠? 그러나 지난번 광주 행사 때도 심지어 원주에서 오신 분이 계신 것처럼요,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거 다 환영하는 거죠. 철원에서도 함께 버스를 타고 갔었고요, 그죠? 가인홀이라고 했죠, 행사장 이름이. 그 가인홀이 그 가인이 호가 맞다고 한다면 바로 가인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님 말고인데. 아님 말고요, 진짜. 한자를 제가 못 봤으니까 한자를 봤으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가인 김병로, 우리나라의 초대 대법원장이었죠. 그죠? 일제시대 때는 항일 투사들을 위한 변론에 적극 나서셨고요. 그 당시에 참 묘하게도 법관들, 그러니까 법조계 변호인들의 그런 변호의 자유라고 하나요? 그런 거는 오히려 유신 때보다 더 보장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가인이 일제시대 내내 그렇게 독립투사들을 변호했는데도 신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유신 때는. 그런 변호사들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심지어 잡아갖고 고문까지 했어요. 예. 어쨌든 가인 김병로는 이승만의 독재 치하에서도 사법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심을 잡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조인들, 한국의 모든 법조인들은 가인 김병로 선생을 존경합니다. 평생 청렴하게 살았고요. 예. 자신은 그런데 너무 청렴하게 살면서 다리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서 쩔뚝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장애인 등급을 받은 그런 정도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행정부의 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껏 못하게 돼갖고 가인에게 항의를 하자, 그러면
소송을 걸라고 응수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가인홀이 맞겠죠? 네. 전주에서 그 위에 뚜껑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임금왕자구나. 예. 전주 또는 예전 고려시대 때는 완산이라고 했었죠. 완산주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그런 그 완산이라는 이름은 지금 완산구 또는 그렇죠. 그래 완산이라는 지명에 남아 있습니다. 완산구라는 완산동, 완산구 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전주천이 관통에서 흐르고 있고요. 모든 큰 도시가 그런 것처럼 넉넉한 그런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죠. 예로부터 양반의 고장이라고 하고 또 군산과 멀지 않고 또 김제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농수산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음식도 발달하고 그랬겠죠. 양반 문화가 발달하고 먹을 것들이 많고 들이 풍부하면은 당연히 제사도 발달하고 제사 음식도 발달하고 음식과 풍류도 흥하게 되어 있죠. 예. 덕진공원, 전북대학교 근처에 덕진공원이 생각이 나고요. 그 덕진 풀장, 여름방학 때 아버지께서 그래요. 제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전주와 군산 등지에서 아버지께서 근무하셨는데 군인이셨고 여름에는 가서 마음 먹고 덕진 풀장에 하루 종일 가서 놀았고 찌차 타고 갔죠. 겨울에는 덕진공원에 얼어있는 거기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스케이트장이 개설이 됐었거든요. 전북일보가 있었던 전일빌딩 상당히 높았다는 기억이 나고 예. 어느 순간 전주를 대표하는 그런 음식이 됐던 콩나물 비빔밥이 있지만 실은 그거보다는 콩나물 국밥이 더 전주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술꾼들에게는 막걸리, 그죠? 전주의 막걸리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맥이라고 하는 가게 맥주의 준말이겠죠. 그 원조는 기린로에 있는 기린슈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징어 중에서도 살이 두터운 갑오징어를 구워서 그 가게에서 만든 소스에다가 이렇게 내놨더니 파라솔 아래서 맥주를 마시던 손님들의 호응이 폭발적이어서 나중에는 슈퍼마켓에 그 구멍가게지만요. 과자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만 있고 그 건물의 1층을 전부 다 뚫어갖고 간이 의자와 테이블 만들어서 그렇게 갑오징어와 소스 또는 간단한 계란말이 정도를 안주로 내놓으면서 맥주를 그냥 일반 슈퍼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엔 지금 전일 슈퍼뿐 아니라 여러 가게가 생겨서 가맥의 전통을 잇고 있죠. 넉넉한 먹을 데가 많은 곳,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요. 먹을 곳이 많은 것은 인심이 후하게 마련이죠. 군대에 있을 때도 전주에 와서 외출을 제가 군대 생활을 또 관촌이라는 데서 했거든요. 업무상 외출을 왔을 때 전동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잠깐 시간을 만들죠. 네,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만듭니다. 조금 늦게 들어갈 요량으로 전동터미널 옆에 있는 간이 막걸리, 그야말로 선술집에서 의자가 있긴 있었지만 거의 서 있다시피 한 그런 술집,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시키면은 딸려 나오는 반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로 그냥 간단하게 막걸리 한두 병 정도 먹고 부대로 복귀했던 기억납니다. 그 당시 젊었으니까 그 정도 먹어도 아무런 표시가 안 났겠죠. 약간의 술 냄새가 낸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봐줄 만한 그런 관계를 맺기도 했었고요. 자, 그 전주에서 12월 7일 오후 3시부터 전주 전북 지역 조합원 한마당을 합니다. 예, 저도 가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엔 리무진 버스를 이번에도 버스예요. 야, 이번엔 좀 기술진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음향 때문에 죽겠어요. 아,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 부를 때는요 연설용이랑 좀 다르거든요. 마이크가 아니라 마이크는 똑같은데 시스템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에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전문 음향팀입니다. 근데 그 음향팀을 부르게 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그 시설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외화 내빈. 겉은 삐까번쩍하게 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정신세계가 지금 비어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건 너무 좀 심하게 얘기했나? 하여튼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전주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을 잘 해갖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가끔 제가 강조합니다만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음악방송입니다. 음악방송이에요. 훈녀 아줌마님, 어젯밤 꿈에서 탤런트 이서진하고 파란집 박씨 얘기하다 싸웠는데 제 목소리가 잠겨서 나오질 않아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서진은 파란집 박씨를 옹호를 하던지 꿈속이었지만 말을 못해서 속이 상합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이거 참. 이서진 씨를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러게요. 그분의 이미지가 뭐 전형적인 미남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뢰감에 있는 그런 목소리. 일단 목소리가 중저음이잖아요. 중저음은 남자인 제가 들어도 믿을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역할도 그런 역할 많이 맡았고요. 훈타님, 잘 들으셨죠, 음악? 석사장교 세대인데 그 당시에도 두한이 아들 때문에 생겼다고 다들 수근거렸죠. 두한이 맏아들 전제국대 생겨서 태우 아들 재현이 때 정확하게 없어지더군요. 이래놓고 맨날 안보 타령이니. 석사장교라는 얘기를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장교긴 장교인데 대학원 그쵸? 학사장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교육시킨 다음에 2년의 군복무 기간을 주는 거고요. 석사장교는 그렇죠. 석사에 해당되는 그런 자원들 잠깐 훈련시키고 6개월 만에 제대시키는 겁니다.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아요. 무슨 6개월 방위도 아니고. 그러니 그 석사장교들은 사실 장교 내에서도 장교 취급을 잘 못 받았죠. 그리고 사병들도 장교니까 격려도 하고 대우를 해줘야 되겠지만 마음속으로부터는 따를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왕창살자님, 듣기만 하다 손 선생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정태춘님의 손님 함 들려주셨음. 꼭은 아니니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보다 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틀어달라 그러는데 제가 부담 갖겠습니까? 예, 저랑 딱 띠동갑이시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음악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음악인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셈이죠. 조용필, 안치환, 예를 들면은 그래, 우리가 가인으로 삼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윤도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가수들 중에서 누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 누가 외국에 나갔을 때, 음악이 특이하네. 음악이 독창적이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이국적이다라고 될 수 있을까요? 정태춘이겠죠. 그렇죠? 예, 굳이 설명을 주구장창 안 드려도 되겠죠? 치우지아님, 예. 당찬 하루 군대 30개월 만땅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예. 예전에는 30개월이면 저희 세대인데 그전에는 33개월, 36개월 이랬었죠. 심지어 한국전쟁 끝나고는 제대해야 되는데 제대도 안 시켰어요. 언제 또 싸울지 모르니까. 몇 년 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담덕님,
군대 가기 전날 노래방에서 미친 듯 부르던 기억이 나는군요. 200열차 안에서. 김민우의. 그런 이분은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 세대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에 결의 노래 프로젝트를 통해서 김현성이 만든 이등병의 편지를 누굽니까? 전희권 씨가 불렀고 그 후에 김광석 씨가 다시 부르기를 통해서 그걸 널리 알렸죠.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면서 군대를 가고 또 7, 80년대는 뭐겠습니까? 최백호의 이병 전야를 부르면서 군대를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입대를 했느냐에 따라서 연배가 짐작이 되죠. 안방마녀님, 네. 윤민석의 전쟁 한번 합시다 노래가 생각난다고요. 그렇죠? 전쟁 한번 합시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도 전쟁이 하고 싶니? 전쟁 위기를 만들고 싶니라는 그런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그렇죠? 남북 모두의 기득권자들. 진정한 종북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득권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대형 교회들 부자 세습 3대 세습 하잖아요. 네? 그리고 현 정권도 말이죠.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권위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꼬부기 아빠님께서는 이 꼬부기가 거북이라는 뜻이었나 봐요. 그죠? 지금 출근 중이라고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김재동 씨 초청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코너 하나 만들어주시면 더 좋고요. 김재동을 초청할 수 있으면 저도 기쁘고요. 코너를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격이라는 게 있죠. 격. 네. 국민TV의 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을 모실 때는 정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우. 코너 하나 만들어서 모시고 할 그런 그런 그분에게 어쩌면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뜩이나 자꾸 종북 하시는데 저는 본 적이 종북이 아니라 경북이라고 이렇게 항변할 만큼 여기저기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을 마음 편히 부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 그 자청이든 타청이든 출연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용기를 또 갖거나 별로 잃을 게 없거나 아니면은 이 제작진에서 알아서 이렇게 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김재동 씨는 뭐 뵌 적 있고 인사도 했지만 그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태춘 선배 콘서트 때 뒤풀이에서 인사도 했었고 뭐 다른 데서는 뭐 봤습니다만 하지만 윤도현 씨는 잘 알죠. 윤도현 씨 데뷔 무렵 타잔을 부르면서 데뷔했던 무렵부터 알고 있습니다. 횟수로 20년 됐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윤도현 씨한테 제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지나가다가 아니면 어떤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슬쩍 떠볼 수는 있겠죠. 이런 너 이거 아냐 국민TV 그리고 이런 방송인데 한번 나와본 적 있냐? 어떠냐? 이런 데 출연하면 네 팬들이 좋아하느냐? 응?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껄끄러워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슬쩍쩍 운을 띄다가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은 들이대겠지만 딱 봤을 때 한두 마디 물어보면은 느낌을 알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일 수도 있다는 것. 예. 이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겁할 수가 있느냐라고 화를 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꼭 그렇게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큰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전투로 얘기하면은 커다란 대포를 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래야지만 효과적인 그런 분들을 그냥 그 권총이랑 반자동식 소총 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치유지아님.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불러봤자 오지 않을 사람 같아갖고는 연락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더러워서 지레 피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은지원 초대하면 정말 웃기겠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따지면은 강용석이나 장원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저랑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는 있죠.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을 한번 모셔갖고 이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친구들만 괜찮다 그러면은 저는 모셔갖고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나름 소신껏. 그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한다, 동의를 안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예. 한번 이 동문회 송년회 이런 데 갔을 때 한번 물어볼까? 이재희님, 병이 오빠, 제 친구가 언론사 준비하는데 들은 얘기로 주위에 방송국 데뷔할 때 친구들이 대부분 존경하고 좋아하는 언론인으로 손석희 사장을 항상 말했는데 이제 면접에서 JTBC 빼곤 다른 사람 얘기해야 한대요. 예, 일단 들어가야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깝네요. 커피 마시면서 노정면 기자님을 존경한다고 면접에서 말하라고 하니 갑자기 조용. 언론사 준비하는 친구들 화이팅. 커피 마시면서 노정면 기자님을 존경한다고 면접에서 말하라고 하면은 떨어지라는 얘기랑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특히 YTN 갖고 그 얘기하면은 바로 아웃입니다. 손석희 씨, 분명히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인연, 주천환 PD와 친인척이니까요. 뭐 천안 매부 사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어려운 결심을 한 거죠. 가서 지금 JTBC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포털 사이트에도 JTBC 뉴스 할 때는 그 시간에 뜨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공중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예. 공중파의 뉴스가 열 몇 곡지 해서 나열할 때 JTBC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서는 단 몇 개를 압축해서 심층 보도를 합니다. 훌륭하죠. 그러나 거기에 지금 태클 들어갔죠. 정권 차원에서. 저는 손석희 씨가 변절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손석희 씨랑 정말 쭉 10년 이상 봐오면서 맨정신일 때, 뉴스 진행할 때 또는 같이 놀을 때, 골프를 칠 때, 술을 마실 때 같이 있어 봤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대중 매체에 이렇게 노출되는 분들은 그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거 가면을 쓴 상태에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누구도 모릅니다.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예? 오세훈이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를 들면은. 예. 뭐 그런 건데 일설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민주당 입당해서 정치를 바꿔보자라고 의기투합했다가 오세훈 전 시장이 한나라당으로 간 거 보고서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환멸이 느껴져서 그다음부터는 정계에 기웃거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게 루머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JTBC는 상업적인 노선에 가장 충실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편들은 어떻습니까? 집토끼만 건사하려고 그래요. 집토끼 중에서도 잡종 말고 순종만. 그걸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논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을 합니다. 동네 나이트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모합니다만 동네 나이트보다도 못한 그런 선정성으로 사람들을 모으죠. 그러나 JTBC는 분명히 자신들의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익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얘기까지 수용하면서 시청률을 높이고 있잖아요, 지금.
between ourselves, 즉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렇게 시청률을 엄청 높인 다음에 손석희 사장을 예를 들면 팽한다 하더라도 시청률이 옛날만큼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막말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 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뭐 그런 얘기죠. 그런 걸로 보면은 JTBC야말로 가장 상업적인, 역시 삼성 계열답다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에 충실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손석희 사장, 그리고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이죠. 예. 이휴야에 있는 젊은 PD들 같은 경우는, 젊은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손석희 사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참 좋아할 거 아닙니까? 명색이 언론인 하려고 입사를 했는데 아무리 종편이지만 지들도 양심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비위가 있죠. 비위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남들 방송과 같은 그런 찌라시 역할을 하면서 언론인이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재희님.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히 이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저한테는 주제에 넘은 일이고요. 검토하시길 빕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재동 씨의 트윗에 이병진, 이성미 씨의 이런 단면전들이 있군요. 남들보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셨군요. 나시리님 정말 단지 없는 대한민국 앞으로도 없다면 과연 화합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분열을 딛고 화합으로 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고맙습니다라고 가야 되는 것이지 항상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성도 안 하는 것들이. JJ 킴님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귤 까먹으면서 아까 막 들었습니다. 역시 볼품은 좀 없지만 이런 작고 껍질이 얇은 그런 귤이 맛있습니다. 클라리넷, 지난주에 호아빈의 리본이라고 하는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짓기 모금을 위한 콘서트 갔을 때 그때 모금은 감동 후불제로 했고요. 이철수 선생의 판화를 판매했고 판화가 들어있는 달력도 판매하고 또 정태춘, 박은옥, 백자 또 저 같은 가수들도 등장하고 사회는 이금희 아나운서와 도종환 시인이 함께 보고요. 뭐 이랬는데 그때 정태춘 선배가 클라리넷을 부르시더라고요. 와. 부인이신 박은옥 선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동안 클라리넷 연습을 했대요. 삑살이 나지 않았고요. 괜찮았어요. 연주 솜씨가. 훌륭했습니다. 클라리넷은 운지가 색소폰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리넷을 불 줄 알면은 색소폰도 불 줄 안다고 하죠. 자, 예전에 베니 굿맨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스윙 재즈 창시자라고 하죠. 그분이 베니 굿맨 악단을 이렇게 이끌면서 클라리넷을 부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엄톰이라고 하는 분이 엄앵란 씨의 그런 친척 어르신이죠. 새로 가입해 주신 두 분 마포구 연남동에서 부자백수 유유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은 사실님